자, 시작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If we invested in something that hadn't repaid us. 뭐 어려운 표현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we've invested. 근데 이 지금 이 if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곤란할 수 있어. 왜냐하면 if가 들어갔을 때 어떨 때는 if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게 가정법이 될 때도 있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런 게 될 때도 있다. 그때 어떨 때는 ed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had 플러스 pp가 될 때도 있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if 뒤에 주어 뒤에 그냥 동사에다 동사의 현재형이 올 때도 있고 알겠죠? 좀 그래. 그때는 우리는 또 가정법이라고 안 하거든. 조건문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 두 개를 또 섬세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정법을 쓰지 않고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문에도 조건문 현재, 조건문 미래, 조건문 과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가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거 보자. If we've invested in something, 우리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네가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네가 투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거는 가정법이 아니고 그냥 조건문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제로서 If we've invested in something, 무엇인가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하고 있다면 that hasn't paid us. 어떤 겁니까? That hasn't paid us. 우리한테 지금 뭐지? 보답을 돌려주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답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be it money in a failing venture. 이게 뭐냐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뭐냐면 지금 be와 it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알겠지?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고 얘가 원래 문장의 동사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문장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얘가 접속사를 데리고 들어와 있어야 될 텐데 눈에 접속사도 안 보이고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로 있어야 될 애가 동사와 주어 순서를 바꿨고 그리고 문장에서 be라는 형태의 동사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여기 be라는 말로 딱 왔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게 여러분 접속사 주어 플러스 동사 하는 부사절이 있었을 때 알겠지? 이 부사절에 접속사를 생략하는 방식은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접속사를 생략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 이렇게 바꿀 때 주로 이런 것을 만드는 방식은 뭐냐면 이 부사절이 알겠지? 조건일 때가 많거든. 조건일 때 우리 if 생략하고 주동사 바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도 뭐냐면 양보라는 게 있어. 양보. 임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그래서 있던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동사를 바꾸고 그 앞에 오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동사만 도치시키는 게 아니다. 동사 말고 그 뒤에 있는 보호도 도치시킬 수 있고 다양한 도치가 있는데 그때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앞으로 보내는 것은 보통 양보부사절이다. 양보부사절. 임에도 불구하고 이든 아니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생님이 그냥 봤을 때 자 봐봐. 당신에게 보답을 해주지 않는 무엇인가에 당신이 투자를 해오고 있다면 자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to walk away. 그럼 이것은 지금 그것이 아니고 가짜 목적어가 돼야 되겠다. 얘가 지금 목적 보고죠. 그러면 to walk away라는 얘가 뭐가 되지? 진짜 목적어가 된다. 맞지? 그러니까 walk away라는 말이 뭐지? 그것에서 떠나는 거. 알겠죠? 네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날 몰래 다른 남학생이랑 데이트하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떠나는 거. walk away라는 말이 가버리는 거. 이런 뜻이다. 네가 니한테 몇 년 투자했는데 니한테 보답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것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원래 여기 있는 to walk away는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돼. 가짜 목적어 자리에는 준동사를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it이라는 단어만 두고 반드시 그 목적어는 뒤로 보내는 그런 문법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해석하지 않았다. 맞지? 그럼 이 문장은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종속절로 하고 여기는 이 문장을 주절로 하는데 여기는 중간에 있는 내용은 부연적으로 부가적으로 들어왔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it is였겠죠. 원래는 it is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는 쌤 생각에는 WHETH weat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weather라는 단어가 부사절이 끌면 뭐뭐이든 아니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든 아니든 알겠죠? 걔를 생략하고 이 둘이를 선수를 바꾸면서 이것이 양보절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방법으로 양보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여기 있는 동사의 원형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수학 공식처럼 딱 이거다 그건 없습니다. 알겠지? 우리는 이걸 보고 얘가 양보절의 변형인갑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money 그것이 돈이든 그죠? in a failing venture 당신이 실패한 벤처 회사에 투입한 돈이든 아니면 그것이 시간이든 상관없이 어디에 썼던 이런 unhappy relationship 그죠? 행복하지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관계에 쓴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그죠? 그 투자가 실패했을 때 그 투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미국 주식 폴리즌이라는 주식에다가 투자했는데 됐습니다. 상해가 되기 전에 그런 걸 받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정도 되면 떠나야 되잖아. 근데 마지막까지 미련을 두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상패가 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this is the sunk cost fallacy. 자, this is라는 말이 뭐죠? this is라는 말은 앞문장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앞문장 전체 알겠죠?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네가 시간이든 돈이든 알겠죠? 잘못 투자해서 당신에게 그냥 보답을 주지 않는 그 투자로부터 당신이 떠나가지 못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야? 그것이 매몰 비용의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언어적으로는 좀 이상합니다. 그게 오류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 실수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말에 들어간 것은 그죠? 매몰 비용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부터 오는 더 큰 손실이다 이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라라고 설명을 해놨어. 이름하고 현상이 딱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매몰 비용 오류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오류라는 말이 이 해석에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매몰 비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 그 정도가 되겠죠. Our instinct 우리의 instinct가 뭡니까? 우리의 본능이다죠. 우리의 본능은 is to continue 계속해서 investing money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디서 비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그제 보통은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입니다.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죠? My hobby 나의 HOBBY 나의 취미는 뭐냐 하면 is to read books 그죠? 내 취미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할 때는 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 맞잖아 그죠? 그죠?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거 이때는 to read를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reading으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to continue도 그럴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투부정사의 비투부정사 용법입니다. 비투부정사 기억납니까 여러분?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는데 이 비동사 뒤에 온 투부정사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비동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 이 덩어리를 비투부정사라고 하고 이 비투부정사의 해석 방법은 5가지가 있어. 뭐가 있죠 여러분? 예의가 의목은 예정 의무 가능 의도 목적 의도나 목적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명이라는 거 운명 이게 예의가 의무군이 비투부정사는 비동사 뒤에 온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해되는 유일한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때는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고 주격 보호가 되는 거다. 명사적 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겠죠? 그럼 얘는 우리의 본능은 그죠?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죠?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는 운명처럼 해석돼.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운명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한다. 아니면 뭐 되죠? 의무 딱 들어맞는 게 없네. 그죠? 우리의 본능은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뜻이 되는 거 알겠지? 돈이든 시간이든 as we hope.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as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리하라고 바라기 때문에 우리의 투자가 will prove 판명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쌤 저번에 이럴 때는 이 prove가 will be proved 하면 안 된다죠. will be proved가 하면 안 된다. 근데 be proved라는 말 자체가 없느냐?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 증명해낸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떤 것을 증명해냈다 하면 어떤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증명되어졌다. 이렇게 할 때는 수동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판명되어지다 라고 쓸 때는 그냥 prove라는 단어가 자동사로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자가 proved, 판명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to be 무엇인 것으로 worthwhile, 가치 있는 것으로 in the end, 결국은. 그죠? 근데 선생님, 왜 prove 뒤에 to 부정사를 써나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이거는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to 부정사를 습관적으로 취하는 단어들 중에서 우리 seem to 동사 원형 알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할 때 seem to 동사 원형. 그죠? 또는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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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 to 동사 원형.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또 prov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prove라는 단어도 뭐뭐인 것처럼 판명되어진다 할 때 pro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단어 뭐죠? turn out이라는 단어가 있다죠? you are turn out to be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어진다. to 동사 원형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말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쉴 때 선생님이 prove라는 단어 뒤에 be라는 동사를 주면서 비동사의 모양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prove to 동사 원형이거든. 선생님은 입에 이거 있으니까 뭐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란 말이겠지? prove라는 단어 뒤에 동사가 들어오면 그 동사는 to 부정사밖에 안 된다.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worthwhile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이 worth라는 단어의 형태가 이런 게 있잖아. worth라는 단어도 있거든. worth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 또 worthy, worthy라는 단어도 있어. 근데 여기도 지금 worthwhile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while가 나오는데 다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어들이 특징이 있어. 뭐가 있냐면 이 worth라는 단어는 이름이 형용 전치사거든. 형용 전치사에. 그래서 worth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혼자 못 쓰고 그 뒤에 동명사를 쓰게 돼 있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우리 this book is worth reading 기억나십니까? 이 책은 this book, 이 책은 is worth, worth라고 쓰고 reading 이제 read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쓰거든. 왜 worth라는 단어에 to read를 쓰지 못하는가? 왜냐면 이 worth라는 단어가 이름이 형용 전치사거든. 형용사로서 이 동사의 보호 역할도 하면서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worth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 worth라는 단어는 있다. 직접 명사를 가지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this book is worthy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worth가 아니고 worthy를 쓰잖아요. 그럼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돼. This book is worthy of reading.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worthwhile은 뭐냐? worthwhile은 실제로 어떤 단어 두 개를 부르치는 걸 했지 쌤이? worth라는 단어와 while이라는 단어. 근데 while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시간을 쓸만한 시간의 가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while이라는 단어가 아까처럼 worth라는 단어의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이 바로 돼버린 거야. 그죠? The book reading this book is worthwhile. 이렇게 생각. 만약에 reading this book is worthwhile. 이 책을 읽는 것은 가치 있다. reading this book is worthwhile. 이렇게 되는 거거든. 뭐 너쌤이 이것까지 시험에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게 시험 문제가 될 때도 있거든. 그럼 여기서는 worthwhile이라는 단어는 뒤에 뭐 붙으면 안 된다. 알겠지? 이미 이걸로 다 끝나버린 거다. 알겠지? worth라는 단어가 지가 가져야 될 명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reading이라든지 뭐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다. 자, as we hope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that 이하를 our investment 우리의 투자가 will prove 판명되어지도록 to be worthwhile 가치 있는 것으로 in the end 결국은 그죠? in the end 결국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이라는 말은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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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렇게 되겠죠?
in the long run이라는 말도 있지. in the long run 결국 in the long run, in the end, finally 이런 말들이 결국은이라는 뜻이 된다. 알겠지? giving up 포기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would mean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의미할 수 있지 여러분? acknowledge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at we've wasted something 우리가 wasted something 무엇인가를 뭐 했다는 것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어떤 무엇인가입니까? we can't get back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무엇인가 이제는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낭비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would라는 조동사를 왜 썼을까? 만약에 당신이 뭐뭘 했다면 당신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이라는 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would라는 단어가 왜 would일까? 궁금하다면 아마 가정적 요소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다면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that thought 그와 같은 생각은 is so painful that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결과 그죠? 우리는 prefer 선호한다. to avoid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prefer라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되는 동사입니까? 이거는 시작 계속 호불호 동사에 해당되거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어. 여기 지금 to avoid니까 avoiding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prefer라는 단어가 풀로 쓰면 prefer A to B라고 쓰거든. prefer A to B. 그러면 B보다는 A를 선호한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 to가 그래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알겠죠?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to를 쓰면서 여기다가 동사를 쓰라고 하면 이 to 뒤에는 동명사밖에 쓸 수 없단 말이야. 알겠지? 동명사밖에 못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동명사가 되면 그때 A는 또 뭘 써야 돼? 얘가 동명사가 되면 얘도 동명사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prefer라는 단어 자체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만약에 to be에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썼다면 병렬 구조 때문에 여기도 동명사를 쓰는 그런 문법이 있다. 그럼 알아두면 된다. 여기는 아무나 써도 괜찮다. 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선호한다. to avoid 피하는 것을. 그것을 피하는 것. if we can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우리의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피한다. 이 말이겠죠? 인정하는 것을 피한다. 자, 생김이 아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파란색일 때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놨어. 지금 6개월도 6개월도 더 지났는데 지금 마이너스 이제 2% 알겠죠? 마이너스 2% 돈으로 치면 한 5만원 정도 알겠죠? 5만원 정도가 지금 파란색이었어. 그죠? 어떤 아저씨는 계속 팔아야 된다. 이거 다시 내려가면 앞으로는 없을 기회라고 말하고 어떤 아줌마는 절대 안 된다고 막 반대했는데 결국 지금 배가 다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방금 이 사람이 설명했던 알겠죠? 매물 비용이 오르라 이 말이야. 알겠죠? 매물 비용이 오르다 이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 the problem of course 문제는입니다. 대디아입니다. if something really is a bad bet 만약에 무엇인가가 정말로 잘못된 투자였다면 그냥 베팅이었다면 그러면 staying with it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increase 증가시킬 뿐입니다. the amount 양을 그죠? 우리의 손실 우리가 손실하는 양을 이렇게 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선 빠져있겠다. 그죠? rather than이라는 말은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이런 뜻이겠죠? walk away from a bad 5-year relationship 자, 5년 동안의 나쁜 관계를 청산하기보다는 그자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리기보다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turn it, 그것을 into a bad 10-year relationship 나쁜 10년의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있잖아, 이런 문제는 문법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이 문제를 선생님이 뭘 낼 수 있냐면 이 학생이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는 숫자만 살짝 바꾸면 돼요. 알겠죠? 여기를 5라고 써놓고 여기를 10이라고 써놓고 얘를 5라고 써놓으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문장하고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변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5년짜리 나쁜 관계로 끝낼 수 있었는데 거기 미련을 못 가져가지고 미련을 가져가지고 10년 동안 더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죠. Rather than accept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엇을 that we've lost $1,000 우리가 $1,000를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we lay down 이라는 말은 투자하다 돈을 더 내놓다는 뜻이다. 또 $1,000를 내놓고 그자 lose that too 그것조차 잃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것도 손해다 맞지? $1,000 손실로 끝낼 수 있었는데 $2,000 손실을 가게 만든다는 거죠. In the end 결국은 by delaying by는 뭐뭐 하는 것을 통해서 그자 delay라는 단어가 늦추다는 뜻이잖아. The pain of admitting our problem 우리의 문제를 admit 인정하는 것의 고통을 미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add to it 우리는 그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더해간다. 여러분 여기 지금 add to it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은 좀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dd to를 우리가 보통 쓸 때 우리 방식으로 쓸 때는 add A to B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add A to B 그럼 to라는 단어가 여러분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닐 때 모든 to는 무엇에라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B에다가 A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add A to B는 A를 B에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처럼 봐봐. add to it 할 때는 add A가 없고 to it이 온 거야. 알겠죠? 지금 A가 없는 거야. A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을 증가시킨다 라고 해석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해라는 거. 근데 사실은 뭐가 있냐면 그죠? 사실은 여기에 어떤 부담이라든지 알겠죠? 어떤 내용이 옛날에는 있었어. 알겠죠? 무엇인가에 더한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엇인가를 그것에게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강도나 부담이라는 뜻이다. 알겠죠? 강도나 부담. 우리의 손실에 대한 강도나 부담을 점점 더 더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깊이 있게 그까지는 몰라도 괜찮고 알겠죠? 여기서는 add to라는 말이 그냥 무엇에 무엇을 더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얘가 증가시킨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더 증가시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죠?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여기 어떤 부담이나 강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부담이나 강도라는 말을 그 부담이나 강도를 여기에 더 증가시킨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상한 쓰임이 남아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Sometimes 가끔씩 we just have to blank 우리는 단지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손실을 잘라내야 되는데 답은 3번에 되어 있는 cut our losse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